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노동현 앵커를 대신해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대전과 세전, 충남 지역 초중고등학교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새학기를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전면 등교를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학교에서 확진자 관리와 등교 전 자가검사 실시처럼 달라진 학교 방역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교육당국은 새학기 신속 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예상보다 폭증하면서 수십만 개를 서둘러 배부하느라 비상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새학기 첫날 학생들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볼 생각에 설레는 표정으로 등교했으며 선생님들이 정문에서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학교 측은 입구에 손소독제와 열 감지기를 비치하고 거리 두기를 지도하며 방역에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열 체크하러 가요. 발자국 앞으로 여기 쳐다보세요. 오미크론 확산이 계속되면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에게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준 뒤 사용법을 알려주고 일찍 하교를 안내하는 등 긴장 속에 첫날을 보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하고 확진자 발생 시 신속히 검사할 수 있도록 현장 이동식 PCR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학기에도 당분간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면서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등교 중지 비율 15%를 기준으로 학교별 등교 방식을 판단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도 전면 등교에서 등교와 원격 병행, 오전 등교, 오후 원격 수업, 매일 등교, 격주 등교 등 등교 방식이 제각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실시토록 한 자가검사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검사키트 수요가 폭증하면서 한밭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선 400여 명의 시교육청 직원들이 40여만 개의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각급 학교에 보내기 위한 포장을 하느라 비상작업까지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신속 항원 검사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학생 자가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할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가진단 앱과 키트는 사실 실질적으로 아침에 다자녀 혹은 두자녀를 가진 아이들이 그 아침에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역 대책으로 엄마들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19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전은 유성구 세계 요양병원과 개학을 앞둔 학생과 징검다리 연휴를 이용해 다른 지역을 방문한 이들이 검사를 받으면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 1,600명이 증가한 5,292명이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2,198명, 아산 1,187명 등 6,915명으로 지난달 24일 하루 5,000명대에 처음 들어선 이후 첫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세종도 1,412명이 추가되면서 전체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달부터 3개월 동안 대전 지역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시설 등 청소년 소외계층의 신속 항원 키트가 긴급 지원됩니다. 대전시는 청소년 쉼터 6곳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곳 등 청소년 시설 14곳에 대해 1억 4천만 원을 지원해 1,300여 명에 해당하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 2만 3천여 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 기관에서 복지시설과 아동, 학생에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과 청소년 복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를 4급으로 낮춰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방역을 대폭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천안시가 선제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증상이나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감기와 유사한 걸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요구했는데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천안 지역은 지난달 말 확진자가 2,000명대를 넘긴 뒤 지금까지 2,0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확진자 증상이나 회복률을 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확진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증상으론 인후통이 절반 가까이였으며 이어 기침 발열 순이었고 아예 증상이 없는 경우도 9%가량 됐습니다. 더구나 확진 후 회복까지 걸린 기간은 4일이 30% 등 4일 이내가 59.1%였으며 나머지도 대부분 일주일 안에 정상으로 돌아온 걸로 분석했습니다. 치명률도 큰 변화를 보여 델타 유행기인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 말까지 1.38%였지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뒤 한 달간은 0.062%로 20배 정도 줄어 종합적으로 독감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계절 독감 치명률이 0.05에서 0.1 정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안시 오미크론 유행 이후 보면은 한 0.06, 0.07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금 흐름은 풍토병 정착 단계라며 방역 조치에 대폭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를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1급 감염병에서 수족구병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크게 낮춰 본인 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일반 병의원과 약국으로 관리를 광범위하게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토대로 모임의 인원과 영업시간도 최대한 풀어 일상생활에 가깝게 하자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감염병 대책을 유지할 경우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감기에 대응하는 식으로 좀 대폭 좀 풀어줘서 일상 회복을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러나 이 같은 요구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이 더딘 어린이 등 학생층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는 등 아직 정점은 멀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를 중심으로 현재 방역 조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앞으로 대폭 완화와 신중론 사이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오늘 새벽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공정에서 작업하다 숨진 건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 측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공장 주위에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5시 4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냉연 공장에서 57살 노동자 A씨가 대형 도금 용기에 빠져 숨졌습니다. 가로 4m, 세로 5m, 깊이 2.8m의 대형 용기 안엔 아연이 480도가량의 뜨거운 액체 상태로 담겨 있었습니다. A씨는 용기 위에서 10kg 무게의 막대기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찌꺼기 작업하시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넘어지셔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넘어지셔가지고 푸트내로다 빠지셔요. 철판에 아연 등을 얇게 입히는 도금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 작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선 2인 1조로 진행되는 공정이었지만 사고가 난 작업장에선 혼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A씨가 지침에 따라 근무했는지와 회사 측의 안전시설과 관리감독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입장문을 통해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에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당진 현대제철에선 지난해 5월 40대 노동자가 홀로 설비 점검에 나섰다가 철제비미에 끼어 숨졌고 2020년에도 고열의 작업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일 충남과 세종을 찾아 민심의 풍향계로 통하는 충청 공약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내일 오전 아산 현충사 참배를 시작으로 온양온천역과 천안, 공주 공산성 앞 유세와 세종시 조치원 거점 유세 등을 통해 충청권 지지를 호소하고 바닥 민심 다지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은 6월 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90일 전에 해당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나 의장 보고회를 할 수 없고 입후보하려는 공무원도 내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이틀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참여를 위해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다며 사전투표일인 5일은 오후 5시 이후 외출이 허용되고 6시 이전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합니다. 또 선거 당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사전에 연락받은 외출 안내 문자를 제시하면 됩니다. 당국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투표 외출 문자를 사전에 4차례 발송할 예정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 확산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겹치면서 대전과 세종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700억 원 가까이 일시에 증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지역 54개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은 지난달 25일 기준 37조 3천억 원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인 23일에 비해 680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이 기간 지역 유가증권 상장사 가운데 계룡건설의 시총이 3.9% 빠졌고 코스닥에서는 동양에스텍이 8.94% 감소했습니다.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복용분교 학교 돌봄터는 3개 교실 규모로 60명의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방학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유성구는 다음 달 공동주택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3개 다함께 돌봄센터와 5개 초등 방과 후 마을 돌봄교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올해 1학년에 입학한 초등학교 신입생 수 증감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충남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모두 18,931명으로 지난해 18,734명보다 197명이 증가했지만 시군별론 천안, 아산에서만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령은 가장 많은 95명, 논산 42명, 서천 39명, 서산 37명이 줄었는데 특히 보령과 부여에선 취약 아동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도 각각 1개 학교가 나왔습니다.